네,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코리아 캠핑카 쇼에서 차 한 대를 또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시고 보여달라고 하셨던 차량이 바로 이 뒤에 있는 휴먼 캠핑카에서 만든 휴렉스 620이라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차량인데 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제 채널 특성에 맞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의 이름이 휴렉스 같은 경우에는 휴먼 캠핑카에 렉스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휴렉스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알고 있고요. 뒤에 붙어있는 620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차량 전체의 길이가 6.2m이기 때문에 62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 기반에서 620 같은 경우에는 미연장 차량, 그러니까 축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에서 연장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렉스 620 설명드리면서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렉스턴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카는 아시다시피 1열과 2열까지 원래 제공이 되게 되는데 휴렉스 620 같은 경우는 2열 공간을 잘라내서 안쪽에 2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 자체는 렉선 스포츠카는 2열까지 사용하게 되면 벙커 공간은 상당히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미연장했을 경우에 뒤쪽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작아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을 잘라냄으로써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 실내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단점이라고 하자면 1열 공간 쪽만 벙커베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벙커베드 쪽 공간은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는데, 실내 공간에 좀 더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열 공간을 잘라내게 되면 뒤쪽에 사람이 앉아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U자형 소파에서 뒤보기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휴먼 캠핑카에서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시는 부분 자체는 2열 시트 자체를 일반 승용차처럼 앞보기를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3점식 벨트도 적용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2열 시트 분들도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렉스 620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렉스턴 스포츠 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의 트림 자체는 와일드 트림, 가장 밑에 트림을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와일드 트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드밴스드 트림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1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면 통풍 시트라든지 이렇게 사양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6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트림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면 휴먼 캠핑카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쪽 앞쪽이랑 뒤쪽 바퀴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게 되고요. 235에 70 R17 타이어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스타모빌에서 만든 엠퍼러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휴렉스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 사양이나 휠 사양들도 오프로드 느낌으로 많이 바꿔놨지만, 휴렉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또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한번 보여드리면, 사이드미러는 기본적인 사이드미러고요. 모터홈들에서 많이 적용하는 일반 미러, 광각미러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적용돼 있지 않는데, 차량 자체가 크지 않고 폭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4채널 블랙박스 달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쪽에 현재 문을 열 수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사이드 스텝이 적용돼 있지가 않은데, 이 바닥에서 스텝까지 높이가 48cm 정도 돼서 약간은 높을 수 있다는 부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옵션으로라도 좀 사이드 스텝을 달 수 있으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오르내리기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감안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 옆면 쪽에 보시면 여기 한전인 입구 마련되어 있고, 외부에서 쓰실 수 있는 220V 단자, 12V 단자, USB 단자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인 입구 보시면 전기 시스템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600A 들어가게 되고 470W 태양광 파넬 들어가게 되고요. MPPT 용량 5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용량 200A, 그리고 인버터 용량은 3.5kW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축미연장 차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납함은 여유롭지 않은 것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에 이 수납함 하나 들어가 있고, 휴렉스 620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납 공간 늘리기 위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뒤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가장 큰 수납 공간은 여기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 켜시게 되면 안쪽에 여기서 LED 등 들어오게 되고요. 안쪽에서 보여드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간을 좀 차지하고 있고, 바닥면이 실내 바닥 마감한 이후에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 바닥 마감이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염에는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감싸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출입문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문 쪽 보시면 이렇게 카드키로 열 수 있고 번호키로 열 수 있는 프로캠프사의 잠금 장치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문을 한번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휴지통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휴지나 신발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쉐이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문이고, 안쪽에 이렇게 모기장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어서 올라가실 때 그렇게 높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 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 같이 이렇게 잡고 올라가시면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위쪽으로 보시면 어닝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3m 길이의 어닝이고 전동 어닝이라서 손으로 이렇게 펴실 필요 없이 안에서 전동으로 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전동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하실 수 있는 어닝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LED 바 있어서 어둡지 않게 앞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고려돼서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수납함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수납함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 부분은 앞쪽에 이렇게 샤워기 로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외부로 빼셔서 외부 샤워기 밖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동파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커넥터가 있어서 끼웠다 뺐다 하는 부분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 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쪽 수납함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넥스턴 칸 기반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 충전장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수납함 공간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막고 있어서 좀 걸리긴 하지만 긴 짐들도 수납할 수 있고 웬만한 짐들 넣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차량이 최종 완성은 아니라서 그런지 등이 보이지가 않는데 등도 나중에 추가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여기가 가구 지지대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더 설계를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간다면 이 전체를 쓸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쓰시는데 크게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는 거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납함과 마찬가지로 바닥면 같은 경우에 안쪽에 실내와 똑같은 재질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긁힘이나 오염에 좀 약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웃트리거 적용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아웃트리거이기 때문에 뒤쪽에 하중 실릴 때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부분 같이 고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보시면 청수주 있고 여기 마련이 돼 있는데 잠금 장치 돼 있어서 이물질 넣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 잘 설계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청수통 용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L가 적용이 돼 있고 옷송 용량이 80L라서 비대칭인데, 이게 대칭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아래쪽에 보여드릴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160L에 80L 용량의 물탱크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탱크 같은 경우가 지금 물탱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60L의 청수통이고 앞쪽으로 80L 오수통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뜬금없이 또 냉방 시스템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량에 현재 벽걸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냉방 시스템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벽걸이 에어컨이 저렴한 가격에 효율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건 알 수 있는데, 충미연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적인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한다면, 벽걸이 에어컨의 실내기가 가지는 공간, 그리고 실외기 설치로 인해서 버려지는 공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가 지금 바닥 쪽에 붙어버리다 보니까 오수통 공간을 더 뺄 수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천장형 에어컨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오수통 공간을 늘리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같이 고려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미연장 차량에서 160L의 청수통 용량, 80L의 오수통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수통, 오수통 드레인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렉스 620 같은 경우에는 하부 보강 3종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있는데요, 숏옵셔버랑 코일 스프링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까지 총 3종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돼서 하부 보강은 기본적으로 잘 돼 있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고, 언더 코팅까지 같이 된 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잘 배려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세트 토일렛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C430에 19.3L짜리 카세트 토일렛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차량 주유구 있고요. 옆쪽으로는 또 요소수 주입구 이렇게 또 커버로 마련해서 같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렉스 620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휴렉스 620이 실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2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시는 부분 자체가 기존 렉선 스포츠 칸의 2열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 게 아니라 실내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2열을 잘라내고 안쪽에 이렇게 2열을 다시 배치한 데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 시트 같은 이렇게 2열 시트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뒤에 앉아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앞보기로 이렇게 앉아 가실 수 있고, 제가 앉아 봤을 때 시야도 뻥 뚫려 있어서 앉아 가실 때 대화 나누시거나 뒤에 타고 가시는 분들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가실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시트에 이렇게 3점식 벨트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부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젖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앉아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잘 마련돼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보실 부분은 이 앞쪽 시트랑 뒤쪽 시트 지금 색상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상이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현재 지금 시트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트 업체랑 또 논의 중이시고 이미 보고 가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뀔 것이고, 시트 색상도 앞쪽이랑 맞게 검은색으로 또 변경될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열 쪽에 이렇게 냉풍 원풍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이렇게 그대로 펴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실 수 있을 정도의 시트 공간이 되고, 테이블 사이즈도 되기 때문에 변환하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앞쪽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 안쪽까지 다 앉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5인 정도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용하기에 큰 부족함 없는 테이블 사이즈와 거실 공간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침대 변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변환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소파 공간과 단차가 있게 되는데, 이 단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침대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그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소파 공간은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한 분 정도가 편하게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2열 시트를 접은 이후에 소파와의 단차인 15cm를 들어 올린 이후에 침대 변환을 하는 방법인데요. 전시회 당시에는 수동으로 변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동으로 변환하는 것을 휴먼 캠핑카로부터 받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방법은 정차 이후에 침실 공간을 크게 사용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냉장고가 있고 사이드 시트가 있는 부분까지 침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수납함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3개의 수납함이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장들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창이,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밖에 외부 경치 보시면서 즐기시기에 분명히 좋고, 유럽형 창이기 때문에 모기장, 쉐이드 다 적용되어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림막 제공되게 되는데요. 지금 펴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 부분을 잠궈서 또 앞쪽에서 냉기 들어오는 부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220V 단자, 여기 12V 시가책 단자 있어서 여기 침실 변환하셨을 때도 전자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명 보시면 이렇게 타원 형태로 이렇게 조명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실 때 어둡지 않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TV, 삼성의 27인치 스마트 TV 적용되어 있어서 TV 보시거나 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 브라켓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운행하실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수석 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함들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덕트도 지나가고 약간 좀 어수선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짐들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벽걸이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되어 있는데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미연장 차량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더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천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공간 이렇게 사용해서 냉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말씀드릴 게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인데, 에바스테코 D5가 적용되어 있어서 차량 사이즈에 비한다면 정말 큰 난방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실 것 같고, 토출구가 4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쪽 공간과 뒤쪽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에 또 덕트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 요 침실 저 벽면 쪽으로 토출구 하나, 그리고 화장실 쪽 하나, 그리고 바닥 쪽
하나까지 해서 총 4개의 토출구 마련되어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벙커베드 공간 쪽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벙커베드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상당히 높이셔가지고 실내 거주성을 상당히 좋게 만드셨는데요. 이 전체 가장 높은 쪽 높이가 1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양산 차량이 되게 되면 이 정도 크기만큼 더 벙커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높이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렉스 620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렉스턴 칸이 2열까지 있는 것을 2열을 잘라내고 안쪽에 2열을 만들면서 1열 쪽 공간만 벙커베드를 만들다 보니까 벙커베드 쪽 침대 사이즈가 12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덩치 큰 저 같은 성인 남성 2명이 눕기에는 사실 작은 사이즈고요. 성인 1명에 아이 1명 정도 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내 거주 공간을 늘리다 보니까 벙커베드 공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씬한 분들이라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금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퓨즈가 나가 있어서 이 등 자체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안쪽 내부를 위한 등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쪽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 경치 보시면서 주무실 수 있고, 이런 부분 환기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 보이고, 여기 보시면 220V 단자 그리고 12V 시가잭 단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퓨렉스 620 같은 경우에는 에바스페커의 D5를 제공을 하지만 온수매트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위쪽에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12V 시가잭 단자에 2구로 늘릴 수 있는 커넥터까지 제공을 해주시고, 전기장판도 기본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온수매트는 제공되지 않지만 전기장판은 같이 제공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쪽에 말씀드릴 부분 또 있는데요. 현재 매트 사이즈가 너무 두께가 얇아서 이게 주무실 때 약간 제가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거주 공간이 좀 손해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두꺼워진다면 주무실 때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판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누웠을 때 이 부분이 좀 배기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커버를 씌우거나 뭐 원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판으로 좀 되면 이렇게 좀 배기는 부분 없이 사용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 안전네트가 없는데요. 안전네트는 고려하시지는 않는데 어차피 여기 단차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쿠션을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 또 막으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뒤쪽에 이렇게 주방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크고 깊은 싱크볼이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수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 그 세제 디스펜서까지 도마 거리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SK 매직에 많이 쓰는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현재 화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인덕션 같은 거나 가스 버너 같은 거 놓고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옆에 이렇게 220V 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싱크 공간 자체가 많이 잡아먹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큰 사이즈 수납함이라서 여기에 많은 짐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큰 짐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힐 수 있고 벽면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납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150L 용량의 아쿠아텍 제품 들어가 있어서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게 전혀 부족함 없는 냉장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3웨이 냉장고나 이런 경우에 가스로 돌리게 되면 좀 번거로운데,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12V DC 냉장고이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 작동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맥스팬이 기본 장착이 돼 있어서 실내 환기시키시거나 하실 때 부족함 없고, 이 부분이 또 주방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 냄새 같은 것도 빼내시기에 좋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열어보시면 컨트롤 판넬이 있어서 보실 수 있고, 배터리 적상에 마련되어 있고요. 브레이커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상당히 사용성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데, 저녁에 주무실 때 여기서 계속 불이 나오니까 저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데, 이런 부분 잘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판넬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IoT는 기본 사양은 아니고 옵션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날로그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장이 났을
갔을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아날로그로 이렇게 마련해 두신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퀵차지 가능한 USB 단자, 그리고 220V 단자 있고, 여기 이렇게 같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 핸드폰 놓고 충전하시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V 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에바 스테커 컨트롤러랑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기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저쪽 컨트롤 판넬이 있는 쪽에 하나같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다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때 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양산형에서 좀 옮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화장실 잠깐 보여드리면, 화장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버더우로 돼 있고요. 그 높이 자체는 제가 키가 176인데 높이 제가 좀 이따 재보겠지만 높이 자체가 한 180 정도 키가 되시는 분들은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위쪽에 지금 환기구가 없는데 옆에 창문이 큰 게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또 환기구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 샤워실 공간에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서 좁은 공간을 좀 넓게 보여주는 부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인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수건이나 이런 것들 짐을 수납할 텐데, 이렇게 단을 나눠주시면 수건 넣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 수납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홀이 뚫려 있는 걸 봐서는 나중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짐들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 깨알같이 만들어 두셨고, 데포드사에 변기 있어서 앉아서 변 보시는데 크게 문제 없도록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장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없애야 될 부분들 없애야 되는데, 보시면 세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없이 샤워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샤워하는 공간을 좀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씻으시는 거는 여기 주방 쪽에서 씻으시면 될 것 같고, 샤워기 이렇게 잘 마련돼 있고, 안쪽으로 또 히터 토출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이 부분이 걸려서 약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산형 버전에서 이 부분 좀 낮게 설치가 돼서 높이가 맞춰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요즘 캠핑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렉스턴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하는 캠핑카 엠퍼러와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외관, 그리고 후륜의 복륜, 그리고 렉스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면서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등 확실한 셀링 포인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휴렉스 620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캠핑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바로 2열 시트 쪽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카 내 미연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단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2열 시트 공간 삭제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2열 시트를 삭제하면서 U자형 소파 등을 놓는다거나 하면 이동 시에 2열에 앉은 승객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보기에 3점식 벨트 그리고 각도 조절까지 되는 아주 편안한 시트를 차량 내부에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2열에 앉은 승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정말 강력한 셀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터나 봉고 베이스의 미연장 차량과 비교해보자면, 렉스턴 스포츠카의 미연장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분명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터나 봉고 미연장 차량들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휴렉스는 화려한 사양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본기에 많이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용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2열 공간을 삭제했기 때문에 거실 공간을 침실 변환을 하지 않는다면 벙커베드 공간이 성인 두 분이 편하게 누워서 쉬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생활 공간을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휴먼 캠핑카에서는 벙커베드 공간을 좀 더 늘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에 있는 수납함에 막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작은 소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차량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렉스 62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짧게 리뷰한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분명히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